11월 30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월 8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주 목요일 날 제가 지금 탄핵 사태에서 새로운 이 개혁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한 긴급 대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발제를 하고요.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의 보수가 창피스럽지만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간의 이 스캔들로 인해서 사실상 무너졌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 자신도 여러 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열심히, 또 대선 이후에도 정권 잘 되라고 열심히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또한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엄청나게 반성을 할 겁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반성을 할 줄 알아야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을 종북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문재인 탓으로 돌려서 그런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네 개가 짖어도 과거에 누구 대통령 때문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동네 개가 짖어도 종북 탓이고 문재인 탓이다. 이런 식으로는 보수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왜 보수냐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부분은 종북 척결이나 진정 보수라고 이야기하던 박 대통령이 자인을 한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 사사로운 인연을 끊었더라면, 사사롭지가 않았겠죠. 40년 불인데 그 좌우간 개인하고의 관계만 끊었더라면 오늘날 종북 척결도 되고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까봐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박근혜 대통령 탓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들 탓입니다. 누구 탓을 하려고 합니까? 자, 그걸 다른 데로 돌리고요. 종북을 위해서 박 대통령이 버텨야 된다. 또 문재인이 당선 안 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문제가 있더라도 버텨야 된다. 이런 논리를 구사하는 거는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오히려 박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는요,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종북이 집권 세력에 묻어들어오지 않게 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어제 3차 담화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그야말로 종북들이 들어설 수 있는 토양을 넓히고 있고 몇 가지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문재인 대표 문제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물을 때가 아닙니다. 저부터 나서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안보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물을 겁니다. 자,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이겨야 된다는 것은 그건 선거를 부정하는 거죠. 다만 저쪽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고 국가가 존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 저도 동일합니다. 저만큼 안보 문제에서 투철이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절하게 본인이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 절차를 감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오래 버티는 길입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에서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1인칭을 씁니다. 자괴감이 들었다, 밤새 고민했다, 잠을 못 잤다. 잘못은 3인칭을 합니다. 특정 개인이 이 건을 갖다 하는 걸 막지 못했다. 또 특정 개인과의 경계의 담을 낮추지 못했다. 자,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리고 책임은요. 검찰이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질 거니까 입증을 하라. 또 내 진퇴 일정을 국회가 제시하라. 자, 책임은 3인칭, 잘못도 3인칭, 감정은 1인칭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의 진퇴 문제는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자, 여기에 법 절차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개헌이란 말을 말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상 개헌을 의미해서 새누리당의 비박들이 표결에 들어갈 경우에 40표 이상을 확보했다 하니까 한 10여 표 이상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 계산을 하고 또 물밑 작업을 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더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3차례 카드를 던졌습니다. 승부수를 던졌죠. 1차는 10월 24일 날 개헌 제안을 했는데 한나절 만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 사과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11월 8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회로 방문해서 국정을 내각을 통할할 총리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각을 통할하게 해서 거국 중립 내각과 비슷한 정치적인 행태를 가지게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야당들이 거부하면서 퇴진 탄핵으로 바로 내몰렸습니다. 어제 11월 29일 날 일요일 날에는 국가 원로라는 분들 누가 원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친박 핵심들, 화요일 날에는 친박 초선들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했고 밑밥을 깔았죠. 그 핑계로 어제 퇴진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른 부분을 국회가 정리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순전히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승부수를 이렇게 던진 겁니다. 자, 친박은 헷갈렸고 오늘 아침에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3당 대표들은 국회에 숨 모여서 새누리당 비박을 각성하라. 안 그러면 당신들이 정치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탄핵 절차를 예정대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박계는 대통령이 4월로 사퇴 시한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9일이 탄핵의 마지노선이다. 우리도 9일날 탄핵 투표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사퇴 시한조차도 국회가 정해라 했는데 비박은 4월이라고 사퇴 시한을 명확하게 하라.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거나 친박이 말하는 부분은 또다시 여야 간의 지리한 협상을 끌어내면서 탄핵을 막기 위한 술수라고 보니까 4월 달에 확실히 나간다고 약속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탄핵을 해도 4월달 정도에는 탄핵이 결정될 거고 그러면 6월쯤에 선거를 할 거고 또 4월달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면 6월쯤 선거를 할 거니까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박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지금 친박들은 비대위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비박들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의 승부수는 통할 것인가? 어제 대통령의 3차례 승부수가 있었고 이번은 3번째 꼼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젯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블로그와 유튜브에 비판을 했더만요. 근데 저보고 자꾸 무슨 댓글 반응 소개하지 마라 그러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회원 들어올 때 심사숙고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와 달라고
간청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고 부탁을 안 봐도 없습니다. 회원이 모집 중인데 끝까지 죽어도 들어와야 되겠다는 분 10번쯤 생각해보고 들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원 나간다고 저한테 고시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저한테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방패의 역할로서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역할로서 저의 존재를 생각했던 사람이 회원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도 저도 불쾌합니다.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합니까? 그러려면 저도 어디서 돈 좀 받았을 겁니다. 저처럼 이런 방송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어디서 돈 땡겨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게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돈 가지고 저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없어도 길거리 나갔어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악랄한 댓글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은 삭제합니다. 보지 마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합니다. 저는 제가 평론가냐 정치인이냐 저는 평론가 같으면 이거 안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한국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을 계몽시켜서 그래서 그 계몽된 국민의 힘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고 기존의 여야의 썩은 정치인들만 우글거려서 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의 의미를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은요. 자기들 듣기 좋아라고 빨아주는 이야기나 하는 방송 아닙니다. 제가 변했다고요? 저는 안 변했습니다. 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배신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또 처음부터 이야기를 또 한 번 다 이야기할까요? 입이 치사해서 안 합니다. 자, 여하튼 야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고 비박들은 대통령이 4월이라는 시한을 명시하고 퇴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9일날 탄핵에 참가하겠다. 자, 이게 지금 꼼수로요. 장군 멍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 드립니다. 가장 확실하게 대통령이 애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탄핵 절차를 감수하면서 끌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성이 있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요. 박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살아날 방법도 없고 활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탄핵이 표결이 안 돼요. 자, 탄핵 표결은 계속 부의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고치면 됩니다. 국회에서 3분의 2가 되도록 제적에 계속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론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3차 담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 효과는 일주일입니다. 2차 담화의 효과도 일주일이었습니다. 제 말 두고 보십시오.